엔비디아에 대해서 거품이 아닌 5가지 이유, 뭐 이런 게 있길래 그냥 소개합니다. 이건 제 의견도 아니고, 성장 스토리가 이제 시작됐다. 강세론자들의 대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죠? 음, 엄청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1% 지났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 예, 초강세론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1% 지났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AI 기술 도입 부분이 아직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AI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실제 이제 체감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그 AI 기기를 사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또다시 엔비디아 매출이 이제 올라올 수 있다.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컴퓨팅 파워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개발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 독보적인 위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그러면서 저희가 말한 그 1년마다 제품이 나오면 경쟁사가 따라오질 못하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확보한 이 리더십을 도절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의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이 있고. 세 번째는 미중 간의 AI 군비 경쟁으로 인해서 AI 개발자들이 대체 생태계를 구축할 시간이 없다. 서로 먼저 일단은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뭘 해볼 수 없고 일단 제일 좋은 걸로 구축을 해놓고 상대방을 눌러야 되는 거죠.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 AI에 대해서 지금 군사 AI부터 해서 지금 나오는 뭐 그 LLM 쪽보다는 과거부터 해왔던 그 AI 기술이 중국에 앞서 있다. 기술 특히 테크 부분에 앞서 있다고 이런 이코노미스트지에 막 지난주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의식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향후에 완벽하게 그 압도를 하려면은 이게 네가 좋네 이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를 돈이 비싸도 일단은 해놓고 물량으로 눌러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은 사회적 영향. AI와 관련해서 이런 그 인터넷이나 자동차와 같은 과거 혁신 기술과는 달리 인간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편의성을 넘어서 AI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편리성을 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대체하는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런 것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많은 그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 걸로 인해서 성장이 끝나지 않았다. 지수 관련해서 계속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 성장 뭐 이걸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여기 보시다시피 S&P 500 글로벌 주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다른 데보다 12, 그러니까 이때죠. 이때가 이제 15개월이 15개월 만에 그 여기 미국을 제외한 이제 글로벌 주식을 이겼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이 더 세진 흐름을 뭐 보여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역별로 뭐 나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뭐 미국 시장의 강세 뒤에 이야기했지만 달러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빅테크 영향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미국 주식 시장이 뭐 장기적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인 것 같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 그 가운데 이제는 그냥 매그니피션트 원입니다. 원. 아, 원, 와, 네, 원입니다. 엔비디아. 지금 보시면은 토탈 리턴이 24년 들어서 121%, S&P 500의 이제 토탈 리턴에 기여한 게 32.26, 한 종목이 수익률을 32.26%를 기여한다는 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 거의 없죠. 네, 한 종목이 저렇게 강한 건 거의 없는데 네, 그만큼
엔비디아의 뭐 올 한해도 엔비디아의 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매그 세븐 7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 합치면은 15조 달러를 돌파한다. 15.05달러고요. 이게 이 시가총액이 미국 GDP의 50%를 넘어섰다. 예, 그 다음에 2개월 만에 지금 그 가치가 무려 2조 달러가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음, 2개월 만에 이렇게 그냥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없죠. 처음 이런 봐요. 두 달 만에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AI로 이제 AI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AI를 할 수 있는 곳이 빅테크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지 않은가. 그래서 뭐 계속 빅테크 비중이 또 늘어나고 있어서 또 뭐 지수 조정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계속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되고 7개 종목은 이런데 S&P 500 그 탑 10, 탑 10의 비중은 지금 37.5%입니다. 예, 음, 지금 이때 닷컴 버블 때 비중이 26.6인데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훨씬 그 닷컴 버블을 뛰어넘는 수치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 예, 여기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 밑에 브로드컴이 지금 벅시에스웨이랑 일라일릴리 이기고 있죠. 지금 시총을. 예. 예, 아마 앞서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올라와가지고. 그만큼 지금 밑에 있던 게 갑자기 시가총액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죠.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앞서, 어, 에버코어도 있지만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베이스라인이 5,600입니다. 5,600인데, 캐치업. 조금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면 5,600 이야기도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5,432였는데, 이게 지금 총 프리미엄 이렇게 붙어서 21배. 근데 지금 만약 그 2024년 연말까지 해서 조금 더 붙으면 5,600까지 이제 갈 수 있다. 그다음에 캐치업이 되면 여기 5,900. 캐치업이 붙으면 5,900입니다. 5,900. 그다음에 뭐 캐치다운이 되면 4,700. 그다음에 가장 뭐 메가캡이 계속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6,300. 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 정말 가게 되면 뭐 캐치업만 해도 상당한 뭐 부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에버코어 ISI도 지금 6천이죠. 여기도 네, 6천. 6천입니다. 그 기여하는 건 이제 AI 레볼루션 혁명 이게 시작 단계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결국 이렇게 올라오는 데는 25년 EPS를 251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올해 걸 238로 8%, 그다음에 내년 거는 5%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년에는 또 7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정도 되려면 아마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AI가 나오면서 모든 잠재력이 그냥 다 발휘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강하게 위로 열고 있는데, 6천이라니까, 뭐, 6천까지. 일단 뭐, 아직까진 그래도 뭐 일부 의견이긴 하죠. 그래서 지수 기준으로는 정말 앞서 봤던 빅텍, 빅, 탑 10, 탑 10 기준으로 탑 10만 움직여도 가능하긴 한데, 이런 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참 약간 아슬아슬 줄타기 같은 느낌이죠. 음, 지금. 네, 줄타기 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상당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뭐 되게 좁은 길을 가는 거 아닌가요? 좁은 게 가는 거죠. 네네. 빅, 그러니까 탑 10 같은 뭐 매그 세븐, 빅텍 뭐 이런 종목들이 되게 좁은 길을 걔들만 가는 거예요. 큰 음,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제 잘못 기우뚱하면 이제 절벽인 거죠. 근데 그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나스닥이 더 세죠. S&P 500보다 더 센데 나스닥 전체는 현재 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지난주 보시면 72%가 하락 마감했어요. 종목에.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음, 신저가가 신고가의 두 배입니다. 그만큼 몇 개 종목만 가고 또 나스닥 100으로 치면은 훨씬 더 세죠. 나스닥 100.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앞서 이야기했던 몇 개 종목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뭐 좁은 길을 가고 있다. 그거를 더 심하게 약세론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서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데 이 실적은 AI 디맨드 수요는 그 밑에 보시면 개미가 받치고 있다. 맨 밑에 AI 수요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맞춰서 한 발로 코끼리가 이렇게 서 있는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다. 이게 이제 약세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너무 지지대가 약간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AI 수요는 생각보다 뭐 엔비디아 말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어차피 칩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계속 성능이 좋아지고 돈은 일단 빅테크는 벌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기업을 잘 보시면은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회사, 그다음에 칩을 제공하는 회사는 돈을 버는데 그걸 가지고 클라우드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회사는 아직은 이 상태인 건 맞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 수요라는 거는 현재 이 얘만 바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클라우드 회사 3사, 뭐 지금 오라클까지 해서 클라우드 회사의 이 수익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닌데 그림을 이렇게까지 뭐 표현하는 모습이다. 또다시 이제 블랙아웃이 되는데 바이백에 대한 그럴 네, 경우 주식 시장이 과연 수급이 되겠냐? 이 부분이죠. 이제 이걸 지켜봐야 하는 게 바이백의 영향이 좀 꽤 있었는데 대형주 특히 이제 빅테크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에 있어서 바이백 역할이 컸는데 이게 블랙아웃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시장을 뭐 7월 달에 어떤 어, 흐름으로 바뀌는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지금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이 가상화폐, 이 크립토 있잖아요. 이 네네. 가상화폐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부채가 많고 중국이 미국 채를 안 사주고 팔고 뭐 이러고 있는데 달러가 강한 이유가 음, 여기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미국의 부채이기를 막고 있다. 그러니까 달러로 뒷받침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공공부채에 대한 수요와 중국의 뭐 그 중국을 따라잡는 거를 이제 그걸 제공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특히 이제 뭐 비트코인하고 여러 뒤에 에, 다른 코인들도 TF로 뭐 승인도 하고 재정 문제를 푸는데 이걸 활용한 게 아닌가. 지금 의외로 미국이 그렇게 재정 부양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그래도 뭐 달러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결제 통화에서 비중이 줄었거든요.
음, 71에서 50까지 줄었어요. 다른 그 여러 이제 기타 통화가 늘기도 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로 간 데는 이 역할이 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달러로 이제 연동시킨 거죠. 그렇게 뭐 흐름을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건 이제 의견, 오피니언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달러의 힘이 없는 거는 이 그림으로 딱 이렇게 보이시죠? 20달러 가지고 20달러 지폐로 시장을 보면 카트 하나를 다 채웠는데 1998년에 2023년에는 카트에 하나도 못 담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미국의 달러에 대한 어떤 가치는 이게 유지되는 게 좀 신기한 거죠. 그 다음은 이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 현재 파란색이 2024년의 그림이에요. 원래 선거 때는 또 이 자주색의 흐름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 지난 선거 때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게 평균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좀 많이 올라서 하반기에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이건 이제 뭐 테일러 스위프트 이게 이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하나가 영국의 금리 인하를 연기시킨 수 있다. 그 그 정, 공연하고 네. 뭐 관련이 있어요, 그게? 야, 이게 지금 금리 인하를 하려면은 좀 떨어져야 되잖아요. 소비자가 뭐 이렇게 좀 덜 쓰면서 둔화되면서 그래야 금리 인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영국도 여기 에라스 투어에 좀 이렇게 열광적인가 봐요. 이것 때문에 소비자 지출이 계속 늘고 있대, 이거. 아, 네. 이 표를 사려고 이제 또 막 돈을 많이 써가지고 수십만 명이 지금 8월 그 런던에 이거 보기 위해서 몰리고 있어갖고 이거 보면 수십만 명이 와서 공연도 보죠, 먹죠, 자죠, 뭐 이러면은 난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8월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9월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좀 웃자고 대단하네요. 보여드린 기사 보고 내가 웃자고 하는 거보다 사실 그런 데이터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 영란은행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좀 왜곡되는 게 아니냐. 한 사람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부럽네.